18번 달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8번째로 만난 것은 달이었다. 원래 태양과 달은 한 몸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분리되어 태양은 낮을 지키고 달은 밤을 지키게 되었다고 했다. 또 태양은 자신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보였지만 달은 음흉하여 태양의 가면을 쓰고 밤을 지킨다고 했다. 달은 변덕이 심해 15일을 주기로 바닷물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움에 젖게도 우울감에 빠지게도 했다. 사람들은 달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는 달토끼를 숨겼다고 하고, 누구는 두꺼비를 숨겼다고 하고, 누구는 당나귀를 숨겼다고 하고, 누구는 집게발을 쳐든 개를 숨겼다고 했으며, 누구는 여인의 모습을 숨겼다고 하고, 누구는 그림자를 향해 손 내미는 여인을 숨겼다고도 했으며, 누구는 엉큼한 성욕을 숨겼다고도 했다. 바보는 아까부터 뚫어져라 달을 바라보던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뭘까요? 그러자 그녀가 입가를 가리며 대답했다. 비밀이에요. 바보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그녀에게 귓속말로 애원했다. 제발 제게 살짝만 말해줄 수 없나요? 그녀는 달을 가리키며 분명하게 말했다. 알 수 없다고요. 거울로서의 달카드. 거울카드 18번은 달이다. 18은 1 플러스 8로 한 자리 자연수로는 9가 된다. 타로카드에서 9번 카드는 은둔자다. 달 카드가 비밀스러움과 무의식 혹은 왜곡을 나타낸다면 은둔자 카드는 정신적 깊이나 은둔을 나타낸다. 달 카드의 은둔자 카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구라는 수비학적 동일성을 잘 보여주려는 듯 이 두 카드는 일단 정신과 관계되며 분위기는 어둡고 침침하다. 차이가 있다면 달 카드는 무의식과 관련된 정신, 은둔자는 의식과 관련된 정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은둔자 카드의 주인공은 철학자 디오게네스로 일생을 작은 통 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명상했다고 하는데 달 카드의 달 속 얼굴이 작은 통 속에 들어간 디오게네스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앞서 은둔자 카드에서도 설명했지만 은둔자 카드의 9가 원숙한 지혜나 깨달음 또는 승화를 의미한다면 달 카드의 9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가려진 의식 그리고 경계와 왜곡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그림 속 개와 늑대는 초자, 도덕과 원초와 본능을 나타내며 이들 사이에 난 오솔길은 본능과 도덕에서 갈등하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 또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바뀌는 달의 변화는 왜곡을 나타낸다. 달카드는 보통 불륜이나 비밀 혹은 의심 등을 의미한다. 늑대의 본능과 달의 왜곡은 삐뚤어진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불륜을, 물속에서 올라오는 가재는 무의식의 드러남으로 본능의 충족을 의미하므로 이 역시 불륜을, 미로처럼 길게 이어진 길은 경계와 비밀, 즉 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달 카드에는 심리학적 상징들도 많이 숨어 있다. 달은 프로이트가 말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나타내고 특히 가재가 물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에 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달과 늑대가 늘 함께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늑대인간 전설 때문이다. 이 전설은 보통 동부 유럽 지역이나 프랑스 지방에 널리 전해져 온다. 전설에 따르면 늑대 인간이나 흡혈귀는
주술사에 의해 태어나며 이 둘은 동일시되곤 한다. 또한 늑대인간은 초승달이 뜰 무렵에 잉태되거나 보름달이 뜬 금요일에 들에서 자면 늑대인간이 된다고 전해진다. 이런 전설들은 보통 신화를 근거로 재탄생된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루나는 광기나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너틱의 어원인데 그 이유는 달이 인간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름달이 뜬 날에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달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달의 인력에 있다. 즉 인체의 80% 이상이 물인데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듯 이 달의 부정적 영향은 우리의 정서에 우울감, 저열감, 열등감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범죄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전설 속 늑대인간은 보통 사람과 늑대의 모습을 주기적으로 오가는데 이 역시 달의 주기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달 카드라면 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지금 난 성적 욕망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혹은 나의 이성관계가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로서 달 카드는 당신이 비도덕적인 사랑에 빠지거나 당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뭔가 숨기고 있을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환기시킨다. 혹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한다. 달 카드의 방어기제 투사 18번 달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투사와 관련 지을 수 있다. 투사는 자신이 느끼는 미움, 질투, 분노, 이기심 등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여자 바람을 피우고 싶은 남편이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 바람을 피울지 모른다며 의심하는 것도 투사의 예이다. 또 지각한 신입사원에게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동료나 선배가 대뜸 내가 그렇게 지각하면 과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니?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한 예이다. 화가 난 것은 자신이면서 그 감정이 마치 상사의 것인 양 투사하는 경우다. 이 투사가 지나치면 편집증으로 발전하는데 의처증과 의부증이 그 증상들이다. 18번 달 카드는 달이 가진 상징성, 성, 비밀스러움, 배신과 늑대와 개 그리고 오솔길의 상징, 본능, 도덕, 비밀이 더해져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관련이 지어진다. 두 번째, 왜곡. 또한 달은 왜곡이라는 자기애적 방어 기제와 관련 지을 수 있다. 왜곡은 자신이 내적 욕구에 맞춰 외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여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은 IQ가 200이고 축지법과 공중부양이 가능하며 자신의 눈만 바라보아도 병이 낫는다고 스스로 믿고 또 행동한다면 이는 왜곡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달이 왜곡이라는 방어기제와 관련 있는 것은 달의 변화 때문이다. 달은 보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달이 어둠의 상징이라는 것과 변화하는 성질이 더해져 부정적 변화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것이 곧 왜곡이다. 만약 거울 카드로 달이 나왔다면 내가 상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내모는 것은 혹시 내 마음속에 부도덕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달카드의 점성학 물고기 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달카드는 물고기 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가 유프라티스 강가를 산책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괴물 티폰이 나타나 공격해왔다. 이들 모자는 놀라서 물고기로 변신해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목을 끈으로 연결했다. 이후 제우스가 아프로디테의 모성애를 기려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는데 바로 물고기 자리라고 한다. 물고기 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12번째 순서로 기간은 2월 19일에서 3월 20일 무렵이다. 물고기 자리 천문기호는 꼬리를 묶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물고기와 기독교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한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그를 바다로 데려간 뒤 그물을 내려 엄청난 물고기를 직접 잡아 보인다. 그런 뒤에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또한 예수는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의 허기진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을 보였다. 이후 예수는 어부나 물고기와 동일시 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12 제자들은 스스로를 작은 물고기라 칭했다. 물고기 자리는 처녀 자리, 즉 동정녀 마리아 맞은편에 있는데 이것이 조각상 피에타에서 보듯 죽어가는 예수와 그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연상시키므로 죽어가는 하느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물고기 자리는 아프로디테의 모성과 물고기의 구원 그리고 12별자리 중 마지막 별자리로 희생, 죽어가는 하느님 등이 합쳐져 신비 혹은 희생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물고기 자리, 기호를 달과 물에 비친 그림자로 보아 분리된 의식을 나타내는 환영, 환상, 낭만, 감성 등의 의미가 더해졌다. 특히 점성학에서 물고기 자리에 달이 떠 있으면 영매 기질이 있다고 본다. 달 카드를 물고기 자리와 관련 짓는 이유는 카드의 그림에 물과 달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물고기 자리의 지배성은 고전 점성학에서는 목성이고 현대 점성학에서는 해왕성이다. 해왕성의 기호는 물질, 즉 십자가를 벗어난 분리된 의식으로 꿈, 마취, 몽상, 혼돈, 은둔 등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달카드는 개와 늑대의 본능과 도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의식의 층을 보여준다. 또한 해왕성은 토성을 벗어난 정신으로 속죄와 정화를 의미하며 물의 응집성으로 선동이나 군중심리를 의미한다. 또한 천왕성이 과학적 영감이라면 해왕성은 예술적 영감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점성학적 관점에서 달카드는 신비나 희생 혹은 감성을 나타내는데 그것들이 잘못 사용되면 사기나 타락 혹은 망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거울카드로서 달카드가 나왔다면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학만 맹신하거나 신비만 쫓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너무 감상적이거나 감성에 메마른 건 아닌지 나는 너무 감상적이거나 또한 쾌락적인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달카드 상담 활용 46세 남자 인형 뽑기에 중독된 저 어떻게 해야 그만둘 수 있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인형 뽑기란 게 있습니다. 단순한 인형 뽑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드럼 뽑기까지 수없이 많은 물건을 뽑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인형 뽑기에 빠진 건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껌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차력을 헤집고 나오는 무선 탱크, 무선 자동차처럼 점점 좋은 물건을 뽑는 것에 빠져들게 되더군요. 퇴근길에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지 못하듯 눈여겨본 뽑기 기계에 다가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뽑기에 쓰는 돈도 무시하지 못하겠더군요. 예전에는 한 번 뽑는데 200원이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500원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정신없이 하다 보면 7에서 8만 원 정도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바라는 물건이 안 나오면 화가 나서 그걸 뽑을 때까지 하고 돈이 떨어지면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면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못 뽑으면 화가 나서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자다가도 내일은 오늘 못 뽑은 물건을 뽑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뽑기 기계에서 가장 값나가는 물건들을 뽑으면 로또를 맞은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기분 때문인지 몰라도 길거리를 지나다가도 뽑기 기계가 있으면 거기에 눈이 갑니다. 마치 시간 날 때마다 애연가가 담배를 피듯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뽑기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산이라 며칠 지나면 쓸모 없어지는 걸 알면서도 뽑기 기계 옆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뽑는 것에 흥미가 있을 뿐 정작 쓸모있는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왜 제가 인형 뽑기에 집착할까요? 이제 그만한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왜 통제가 잘 되지 않는지, 혹시 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타로리더의 답변. 뽑기 중독 이면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15번 악마 카드에 잘 어울리는 내용이지만 거울 카드로 18번 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필자는 달 카드의 관점으로 해석을 시도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뽑기를 해봤을 겁니다. 저 역시도 가끔 뽑기 기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구경거리를 만난 듯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니까요. 아마도 뽑기는 낚시 손맛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것은 스키너의 행동 심리학인 강화와 보상, 그리고 소구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강화는 다양한 가격의 물건이며 보상은 뽑은 물건입니다. 소고는 물건이 뽑히지 않으면 욕망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만약 모든 물건의 가격이 같고 강화 약함 할 때마다 물건이 뽑히면 연속적 보상, 뽑는 재미는 사라질 소거입니다. 하지만 뽑는 물건이 투입한 돈과 같을 수도 있고 몇 배 비쌀 수도 있고 강화가 강함, 또 늘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 보상, 뽑기 중독은 낚시나 도박처럼 쉽게 소거되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물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뽑기에 대한 흥미는 다른 놀이로 대체되거나 바쁜 일 때문에 자연히 소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현재 뽑기가 계속 강화되는 과정이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듯 하네요. 얼핏 당신의 뽑기 중독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화물이 뽑기 기계의 인형이나 드론이 아니라 현금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뽑기 중독이 기질과 관련된 것이라면 좀 더 심층적인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현실적 문제가 생겼고 뽑기가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였다면 그 현실적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어쩌면
뽑기 중독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당신은 뽑기 기계 속에 진열된 다양한 물건들을 무의식적으로 쇼윈도 속에 박제된 당신의 모습으로 간주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뽑는 행위는 쇼윈도, 즉 현실의 구속이나 현실의 문제에 갇힌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절실함의 표현인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당신이 다시 한번 뽑기 기계 앞에 가게 된다면 한 가지 당부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뽑아내도 저 진열장 안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끊임없이 채워질 것이며 저 기계는 우리 동네에 수십 개가 있을 것이고 전국에 수천, 수만 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거울 카드로서 달 카드가 나왔다면 난 지금 욕망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달 카드가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당신의 자아는 본능과 도덕 사이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예민하든지 심각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든지요. 이 방황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기보다 자포자기의 덫으로 더욱 깊숙이 끌고 들어가는 듯해서 매우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당신의 예민한 감정이나 집착이 또 다른 사행성 게임인 도박이나 경륜, 경마 같은 것으로 커지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특히 도박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담에 적용한 달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달카드. 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난 지금 성적 욕망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지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달카드의 방어기제 투사. 왜곡. 투사는 내게 과중한 업무가 떨어졌을 때 내게 빠져있는 일들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왜곡. 내가 집착하고 탐닉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게 초능력이나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싶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달카드의 점성학 물고기 자리. 나는 너무 감상적이거나 쾌락적인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18. 달카드 마무리. 다음은 19번 태양이 되겠다.